자, 그럼 이제부터 볼까요?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될지. 이분한테는 되게 죄송한데, 제 생각에는 이분이 가난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. 이분은 아마 하루만 생각을 할 거예요. 내가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되지. 계획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일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죠. 한 달 내내 기분 좋다가 하루가 핀트가 나간 거예요.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걸 모든 걸 끌어들여서 그만해야겠다. 그리고 하루살이 신세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건 미래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오늘 하루만 잘 넘기자. 좀 이렇게 되죠. 장기적으로. 한 달 계획을 사는 사람들. 근데 이렇게 내복도 있고, 나름대로 내복도 좀 있고,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잖아요. 이때 되면은 그래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하다고들 하고 다녀요. 저는 이 사람이 개인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, 이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도 제 생각에는 별로 안 따라올 것 같거든요. 우리가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한다면 이 모습으로 하면은 정말 마니아층만 우리를 좋아할 것 같거든요. 비슷한 여기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만 좋아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1년을 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냐,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원 씨랑 건희 씨가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10년 계획을 세우면 부자가 된다. 10년. 부자들은 10년은 계획을 세우는데요. 그럼 우리는 지금 부자가 하는 거 벌써 따라했잖아요. 올해 월 초에. 자, 그러면 10장을 요약을 해보면, 일스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. 그것도 몇 년? 10년을. 그럼 10년 계획을 자세하게 세운 우리들은 갈 수도 있다. 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. 왜냐면 제 주변에 10년 계획을 자세하게 세운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. 왜냐면 제가 친한 사람들 중에 저한테 노트 보여줄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?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10년 계획을 수정을 해야겠죠? 이거는 뭐 건희 씨가 항상 챙겨줬으면 좋겠어요. 월 말이나 월 초에 2월 1일이나 2월 2일이나 하여튼 2월 5일 전에는 무조건 10년 계획을 한번 수정을 하는. 그래서 더 빨리 가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는지 항상 수정을 하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지 않나. 자, 다음 단계로 보면,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착한다.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중산층. 하류층은 뭐냐? 과거에 집착을 한다. 안타깝죠? 나오잖아요. 딱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,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, 뭐 올리기도 싫기 때문에 여기 뭐 올려봐야 정의만 차지하고,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여기서는 쓰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. 과거하고 현재를 바라보면 미래를 못 보잖아요. 왜냐면은 과거가 이 방향이면 미래는 저 방향이거든요. 반대 방향일 거 아니에요. 여기를 바라보면서 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리고 현재라는 건 또 다른 과거인데, 왜냐면 현재는 제가 말하는 순간 과거잖아요. 현재는 과거하고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뒤는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나는 앞을 보면서 뒤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뒤를 보면서 시야는 여기에 있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요. 이렇게. 그러다 넘어져요. 나 왜 넘어질까?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? 나한테는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까? 난 맨날 걷기만 하면 다칠까? 해서 그 사람은 누워서 자기 시작을 해요. 이렇게 앉아있고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섭고, 그래서 저쪽 과거의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게 되죠. 저쪽에. 왜냐? 이 사람은 가기는 갔는데 뒤로 걸었으니까.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? 절대 몰라요. 미래를 보는 사람은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는데, 과거를 보는 사람은 절대 미래를 못 봐요. 왜냐? 여기는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라, 뒤도 보고 옆도 보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라. 그리고 미래를 못 보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싹 뒤로 돌아봤는데
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보이는 게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. 너무 암흑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조금이라도 보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.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. 과거를 보고 그 이자로 먹고 살 정도 돈이 되면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, 너무 천재다, 지금까지 쌓았던 공부로도 충분하다, 이렇다면은 뭐 집착해도 되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는 없는 거예요.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. 그 다음을 보시자면, 자, 그러면 이제 10번째. 그래서 결국 이 10번째는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라. 자, 의식 발현의 법칙을 한번 볼까요? 의식 발현의 법칙은 지금 내 의식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. 이거를 적어서 이제 내일까지, 다음 주에 쓰셔야 되거든요. 중요한 질문이에요. 항상 질문이 쉬울수록 중요하거든요. 내 의식은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. 지금 딱 창조한 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?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?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? 이 순서대로 쭉 생각을 해보세요. 순서에 맞춰서.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가? 부정적으로 보는가? 그렇죠? 여기까지 세워놓고 부정적으로 보면 못 가겠죠, 이제? 그 다음에 내 의식이 내 삶을 창조한다는 걸 믿는가? 이거 거의 못 믿어요, 사람들이. 이 순서대로 간 다음에,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알 수도 있고, 특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도,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, 창조한다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,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. 점점 여기로 갈수록 확률이 10%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. 다 적었으면은 볼게요.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라.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게, 우리가 언젠가 지식을 나 혼자 알고 있을 때랑 한번 소통할 때랑 소통하면 2배로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는, 지식은 아는데 써먹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상어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 줄 알아요. 이쑤시개 가지고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눈 펴고 계속 찌르면 되잖아요. 이 정보는 알아요. 하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. 하지만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. 이걸 내가 당장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.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